SK 하이닉스에 입사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설계 업무를 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한 전직 연구원 A씨. A씨는 퇴직 무렵 향후 2년 동안은 경쟁 기업에 취직하거나 용역, 자문계약 등을 맺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고 여기엔 미국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사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직후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하이닉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오는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에서 일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 원씩 하이닉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가 하이닉스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원상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아직 미국에 거주하는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A씨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이 A씨를 퇴사 처리했다가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재입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 결정을 회피할 수도 있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인공지능 AI 개발의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AI 시장이 천문학적인 만큼 HBM 경쟁도 정말 치열한데 HBM 3위 업체가 1위 업체의 인재를 빼가려다 걸렸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의 장본인은 SK 하이닉스 전 연구원입니다. 20년 넘게 D램과 HBM을 설계하다 재작년 7월에 퇴사했습니다.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 안 한다는 약정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스카웃됩니다. SK는 지난해 8월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SK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금지 2년을 채우는 올해 7월까지는 마이크론에서 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빅3는 삼성, SK,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만년 3위였지만 지난주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아직 못한 5세대 HBM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 HBM 최대 큰손인 엔비디아 납품도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론 내 HBM 기술력이 SK, 삼성보다 얼마나 더 우수한지 아직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직한 국내 기술진이 어디까지 기여했는지 세세히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HBM이 급성장 중이고 국내 기술 인력을 계속 영입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로 중국만 경계해왔던 반도체 인력 지키기, 이젠 미국도 추가할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미국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수출 통제 시행 전에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타이완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Start a renaiss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Japan. 일본 정부는 비용의 절반가량인 4조 2천억여 원을 지원했고 건설 기간도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TSMC는 자동차 등에 쓰이는 12나노 이상의 범용 반도체를 올해 안에 양산할 계획이고 인근에 이 공장 건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큰 폭의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TSMC의 이딴 공장 건설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신호로 풀이됩니다. また TSMC 社の世界戦略の中に日本が重要な拠点としてしっかりと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요타, 소니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가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기업 웨스턴 디지털은 미에현과 이와테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중 대립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자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수립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겁니다. 특정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AI 슈퍼칩입니다. 챗GPT 같은 고성능 AI가 누구의 반도체를 써줄 거냐, 이런 얘기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낙점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한데 SK가 타이완 TSMC와 손잡고 삼성과 겨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는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괜한 말이 나온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삼성과 SK가 올해 한판 승부를 예고한 건 HBM입니다. 메모리를 위로 쌓은 HBM은 고성능 AI에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SK HBM3가 AI 쪽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음 세대인 HM4에서 역전을 노립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잘 보면 진의 발 같은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이 데이터의 통로입니다. 핀이 많을수록 연산이 빨라지는데 HBM4가 3보다 핀이 2배가 많습니다. 단 핀을 늘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HBM의 가장 아래층 일종의 장판쯤 되는 로직 다이라는 부품도 초미세 기판이어야 합니다. 초미세 공정은 파운드리 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기 때문에 HBM4 양산에 혼자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운드리 부문이 없는 SK는 파트너가 꼭 필요합니다. 파운드리 톱10 기업 중 삼성과 중국 기업을 빼면 사실상 타이완 기업들만 남습니다. 세계 1위인 타이완 TSMC가 유력한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HBM4 양산을 함께할 파트너를 계속 찾는 중 SK하이닉스의 설명입니다. 다만 2년 뒤 2026년 양산이 목표여서 물색이 오래 걸리진 않을 듯합니다.